2월 16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1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GDP 수정치가 0.3%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속에 4% 하락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휘발유 소비세 임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가 강세론자 톱니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라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재개됐습니다. 중국의 의료장비 업체 메이화가 이번 주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68억 달러 규모의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속에 오늘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완전히 늦추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징후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밤사이 나왔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과 자세한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오늘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2월 15일 화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진정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3% 강세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가 1.3%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현재 3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 편입 종목 가운데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과 세일즈포스가 3%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가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이 1% 넘게 또 메타와 알파벳이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9%대 오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6%대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오늘 미국장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군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9.7%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를 뛰어넘었습니다. 2.04%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2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특히 2% 넘게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자재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행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나이키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이미 소비재주도 흐름이 좋고요. 반면 에너지주가 오늘 장에서는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점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WTI는 3.8% 떨어진 91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3.5% 하락한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어트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또 세계적인 여행 회복세를 바탕으로 긍정적 실적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메리어트는 5% 넘게 오르고 있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버거킹의 모회사로 알려진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특히 디지털 매출이 전년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과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오늘장 8% 넘게 크게 빠지고 있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스 버짓그룹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주가가 14% 가까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10억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기 전에 사들였고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46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장 0.5% 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테슬라 주식 500만 주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유엔 산하의 WFP 사무총장과 트위터에서 썰전을 벌인 뒤 기부가 이뤄졌는데 실제로 WFP로 기부금이 가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메타버스 부분의 경영진을 새롭게 임명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디즈니 2%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자금 이체 서비스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입니다. 메디슨 디어본 파트너스가 머니그램을 18억 달러에 인수할 것으로 전해지자 오늘장 머니그램 주가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된 병력의 부대 복귀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6%대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7%로 크게 오르고 있고 비토 ETF도 4%대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장기 케어 리스크 감소와 또 회사 비용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4.7% 오르고 있습니다. 키방크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에어비앤비는 실적을 공개하는데 키방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예약률 성장의 리스크가 있지만 억눌린 수요가 향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장 5.6% 에어비앤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7% 하락하며 1,85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혜은 캐스터가 ETF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정에너지와 항공 관련 ETF의 강세입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관련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이름은 바이 클린 태스크포스인데요. 미국 정부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 정부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65%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 신설은 해당 발표 후에 나온 실질적인 움직임인데요. 이렇듯 미국 정부의 친환경 움직임이 오늘장 관련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오르고 있는데요. 티커명 PBW인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에너지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5.87%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청정에너지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항공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울프리서치는 항공업계와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될 거라며 프론티어, 아메리칸 항공, 제트블루 등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항공업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자 오늘장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델타항공은 장중 한때 6.56%까지 올랐고요. 지금은 약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메리칸 항공은 약 8%, 사우스웨스트는 약 3%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ETF로 티커명 JETS, Z인 US 글로벌 제츠 ETF 살펴보겠습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5.3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로는 빅스지수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2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약 8% 하락해 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빅스지수가 하락하자 빅스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티커명 VXX인 아이패스 시리즈 B S&P 500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N은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6.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였는데요. 밸런타인데이 때 주고받는 초콜릿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이 초콜릿의 주 원료는 코코아입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약 8.4% 상승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코코아 선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 코코아 콩 수출국인데요. 현재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수확량이 줄었고 이는 공급 차질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코코아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코코아 ETN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NIB, 니빈 아이패스 블룸버그 코코아 서브인덱스 토럴 리턴 ETN 체크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코코아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70%입니다. 닙은 ETN, 즉 상장지수 증권입니다. 따라서 운용사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클레이즈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기본 자산 규모로만 놓고 보면 세계 4위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1%,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현재 3대 지수와 또 가상화폐 시장까지 일제히 안도감을 찾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WTI와 또 브렌트유 모두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얼마 전까지 경신했지만 지금은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럼 밤사이 나왔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밤사이 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지만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쪽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병력의 일부를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가상화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변동폭이 컸던 가상화폐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은 아직 약세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정체된 시가총액과 가격의 횡보 움직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상화폐의 약세장은 낙폭이 50% 이상, 즉 70%에서 90% 사이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전의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꿨다는 건 실제로 더 낮은 저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점은 일정하지만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첫 번째 지지선인 4만 1,200달러가 무너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10,000달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4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기 대비 9.7%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9.1%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2월의 9.8%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도 1% 올랐습니다.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5%였는데요. 거의 2배에 가깝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는 0.9%, 전년 동기 대비는 6.9%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5%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나온 이날의 지표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3월부터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중도파들은 현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5,559억 달러, 한화로는 약 66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2% 늘어난 수치인데요. 역대 최대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개수로 따지면 1조 1,500만 개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조 개를 넘었습니다. 이 차량과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출하량과 매출 규모가 크게 올라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도 6.8%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인 SIA는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같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에 큰 규모의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였습니다. 34%가량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264억 달러, 한화로는 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가장 큰 단일 시장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매출은 27.1% 올라서 1,925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록이 경신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은 8.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월가의 블록 트레이딩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이 대규모 주식 매각에 앞서서 헤지 펀드 등의 고객에게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일부 헤지 펀드의 소환장을 보내서 거래 기록과 은행과의 투자자 소통에 대한 관행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역시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소환장 발부가 이번에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직은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은행들이 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매각 여부를 부적절하게 알리지는 않았는지, 이 펀드가 그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 등을 통해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규모 주식 공급인 블록 트레이딩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가는 종종 약세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런데 블록 트레이딩이 성사되기 몇 시간 전에 종종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와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소환장을 받은 펀드 중 일부는 월가의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심 있는 매수자가 거의 없는 주식이나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정된 블록 트레이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언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특정 정보를 누설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HSBC 은행이 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총 1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적 긴축은 오는 6월이나 7월에 발표를 하고 3분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HSBC는 유럽중앙은행 ECB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순자산 매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10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제프리스는 연준이 올해 7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7차례의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 경제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0.65% 증가시켰던 통화 정책은 내년에 0.3% 축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텔이 이스라엘의 반도체 제조사인 타워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억 달러, 한화로는 약 7조 원에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협상 타결 소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타워는 시가총액이 약 36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지만 독특하게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가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타워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4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여름에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는 매각 대신 기업 공개인 IPO를 선택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한때 반도체 업계의 독보적인 1인자였던 인텔은 최근 삼성전자와 TSMC 등 경쟁업체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입지를 되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인텔이 반도체 수탁 생산 부문을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달에는 미국의 오하이오에 최소 200억 달러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기업 공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해보는 원자재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에 메이크잇 김수현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100달러를 갈 거다, 150달러 갈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9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 상당히 국제유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소가 됐다면 훨씬 더 3대 지수가 많이 뛰었던 모습을 보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주간 원유 재고가 그동안 뭐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점, 이 점이 있었고 또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의 핵 협정 과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 러시아 산유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부분을 예전 사례로 감안을 해봤다면 이번 사태가 실제로 이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내에서 사우디와 함께 공급 증가를 견인하는 나라다. 이 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가 급등 사태 언제쯤 과연 진정될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란의 핵 협정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관건을 두고 지난 8일에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최종 문서에 초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던 만큼 이 무언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이런 생산 여력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 원유 시장의 초과 수요 여건, 이 초과 공급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의 핵 협상 진전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외에 원유 생산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너지 섹터 외에 또 귀금속 섹터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급등했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오늘 높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증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골드바, 뭐 ETF 그리고 골드뱅킹 다양한 방식으로 금을 찾는 수요가 확실히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고조되면서
증시의 주요 지수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금리 인상은 통상 증시의 강세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 로테이션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있는데, 과거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던 때에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졌었고, 또 당시에 금리 인상 후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 과거 패턴대로라면 이런 로테이션 첫 금리 인상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때 또 인플레이션 시기 이런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는 것 다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이 오르는 추세였고 현재도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당분간 이 상반기 내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리튬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상승 요인이 있겠습니까? 네,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에 들어간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리튬 원자재 이 전년 동기 무려 489%나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소재 공급 부족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플래츠에서 보면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2030년에는 2,700만 대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리튬 수요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톤 정도였지만 2030년에는 200만 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항상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공급량을 봤을 때 2030년에 이 수요보다 22만 톤 적은 178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난 문제, 그리고 운송 문제, 또 채굴 허가권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규제들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팩에 관련 상승세, 또 전기차 보급화 차질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리튬 가격의 상승 추세,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지난주에도 짚어주셨지만 이번 주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비철금속 섹터는 어떻습니까? 네, 비철금속 하면은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6대 비철금속 다 모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철금속은 이미 이제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요 증가를 고려했을 때 공급 부족 우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표 높게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유입된 점도 이러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뭐 비철금속 선물에 투자하는 DBB ETF 그리고 AIGA ETF가 각각 연초 대비 6%, 7%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이 6대 비철금속 가운데 좀 더 살펴볼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네네. 그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재개가 아무래도 아직도 가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이 가장 영향력을 받는 원자재 알루미늄, 니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또 니켈은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것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원래부터서도 이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니켈도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고 있을 텐데요. 이 사실 2018년도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갈등 고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격이 각각 18%, 20% 정도 뛰었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 흐름 쭉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ETF가 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DBC ETF를 대표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COMT ETF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ETF는 S&P GSCI 원자재 지수 추종하고 있어서 에너지, 금속, 뭐 농축산물까지도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연초 대비 12% 이상 오른 상태고, 이제 2014년 출시 이후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연배당이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작년도 배당금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 주당 세후로 전 15.7%를 지급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이런 배당금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메이퀴 김수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